며칠 전에 나는 예비군 훈련을 받았다. 독리에서 실시하는 훈련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모이는 검열점호였다. 공군을 제대한 나로서는 1년에 한 번씩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점호에 나가 나는 분명히 예비역 쫄병이니 유사시에 마음 놓고 써주십시오 라고 신고하는 훈련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우연히 군 생활하는 동안 같이 지내던 김석일이라는 장교를 만났다. 거의 10년 만에 만난 우리는 너무나 반가워서 만나자마자 껄껄 웃고 가락국수 한 그릇씩을 나눠 먹으며 밀린 회포를 나누었다. 군 생활은 누구에게나 한 번씩은 경험하는 기억이며 추억이다. 인생의 황금기에 있어서 국방색 제복을 입어야 하는 규율 사회는 때로는 아름다운 추억이지만 때로는 돌이켜 생각하면 고통스러운 기억이다. 아주 철저하게 규격과 규율과 집단 생활을 생리적으로 싫어하는 나는 그 지리했던 군 생활을 처음엔 달력을 지우는 것으로, 나중에는 외출과 휴가를 기다리는 것으로, 후에는 지금의 아내인 당시 새파란 처녀였던 애인을 학대하는 것으로서 참 용케도 무사히 지냈었다. 아내는 가끔 이야기하곤 한다. 난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당신이 공군 쫄병이었을 때 외출 나와 밤낮 마시고 먹던 그 지겨운 소주하고 닭똥집. 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당신 주정 받아주느라고 허비했다고요. 가끔 명동에 나가 발랄하고 싱싱한 젊은 처녀들을 보면 우울해져요. 내게도 저런 시절이 있었던가. 당신은 늘 무일푼이었고 내 쥐꼬리만한 월급이 우리들의 유일한 데이트 자금이었다고요. 물론 나는 알고 있다. 군인, 그것도 사병의 애인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 존재인가를. 그러나 지나고 보면 얼마나 소중한가. 또 얼마나 떳떳하고 자랑스러운가. 월급 500원 받는 공군 병장의 애인 노릇이야말로 얼마나 순수했던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늘 떠오르는 군대의 추억은 두 가지 에피소드이다. 하나는 명예롭게 군 생활을 통해서 내 큼직한 코뼈가 얻어맞아 휘었다는 추억인데 내막인전 이렇다. 나는 원래 일단 입영했다가 사무상 착오로 다음 달에 다시 입대하라는 통지를 받고 서울로 돌아왔었다. 불과 4, 5일의 예비 입소 기간 중에 내무반장들의 세도가 얼마나 무지막지한지 뼈저리게 느꼈던 나는 군인, 특히 하사 계급장을 단 군인들만 보면 공연히 저기가 불타올랐었다. 우연히 친구를 만나러 동숭동에 있던 서울대학교 식당에 갔었던 나는 그곳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 공군을 보았다. 그는 하사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순수한 민간인의 자격으로 도대체 뭐 때문에 당신네 하사관들은 그렇게도 쫄병들을 들들들들 들볶고 있느냐고 따져 물은 적이 있었다. 그 사내는 겸연쩍어 그저 실실실 웃기만 했고 별다른 대화 없이 헤어졌었는데 다음 달 다시 입영한 나는 2달의 훈련을 마치고 기성부대로 배치되었다. 당시 나는 훈련장에서 신춘문예가 당선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그래서 꿈에 부풀어 천지가 마냥 새롭기만 할 때였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당시 신병이 배속되면 소위 신고라는 형식의 해프닝이 있었다. 일테면 신병을 세워놓고 팬티바람에 노래 부르기, 고추 먹고 맴맴맴맴 맴돌기, 맹물 한 주전자 먹기 따위의 해괴한 일종의 형벌이 공공연히 실시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나는 그곳에서 3개월 전에 만났던 그 하사와 정면으로 마주치게 된 것이다. 운치고는 정말 지독스런 아군이었다. 그 내무반장은 이제 이빨 빠진 햇병아리인 내가 귀엽고 사랑스러우니 좀 쓰다듬어 주겠다고 공언하고는 나에게 발가벗은 채 철모 쓰고 집총하고 군화 신고 군가 부르라는 명령에서부터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종류의 기합 레파토리를 날마다 실시하기 시작했다.
소위 민간인의 얼빠지고 건방진 혼을 빼놓고 군인 정신을 불어넣어 주겠다는 그의 시도는 거짓말 아니라 석 달 열흘은 계속되었다. 밤마다 나는 변소에 틀어박혀 울기도 하고 이를 부득부득 갈기도 했었는데 그러다가 나중엔 정면으로 따지고 들었다. 그 결과는 내 코가 증명하고 있다. 내 뼈는 한시 방향으로 휘어 구부러진 것이다. 지금 나는 나를 때렸던 그 사나이를 원망하지 않는다. 이 역시 얼마나 소중한 기억이냐. 또한 군대 내에서의 하사관의 지위는 얼마나 소중한 직위이냐. 나는 요즘 거리에서 하사관들을 볼 때마다 그들이 적은 봉급과 경무에도 불구하고 훌륭히 묵묵하게 자신의 모든 젊음과 청춘을 바치는 그 자세에 언제나 진심으로 감동을 느끼곤 한다. 단 하나 내 코의 불행을 생각하지 않을 때만. 또 하나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 있다. 그것은 내가 놀랍게도 모범용사의 칭호를 받은 기억이다. 우리 부대의 단장님은 잘생기신 별 하나의 김영환 장군이셨다. 평소 우리로서는 단장님의 얼굴은 뵐 수도 없었고 그야말로 별 하나의 계급은 하늘의 별처럼 멀게만 느껴졌었다. 하루는 제대를 앞두고 명동 술집에서 아내와 앞에서 말했던 김석일 중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나는 그때 사복을 하고 있었는데 좀 술이 과했던 모양으로 아무래도 속이 좋지 않아 변소에 들어가 변기에 목을 꺾고 웩웩 토하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드니 눈물이 고인 눈앞에 놀랍게도 우리 부대의 단장님이 내 바로 옆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반사작용과 술기운과 평소 훈련되어 온 버릇대로 토하다 말고 거수경례를 올려붙였다. 복무 중 이상 없음! 그러자 역시 사복을 하고 있던 단장님은 이 변소 속에서의 고함과 느닷없는 군대 용어의 출현과 이 난데없는 술 취한 청년의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기가 막히다는 듯이 바라보셨다. 누구십니까? 예, 관리처 재고 계산기에 근무하는 병장 최인호입니다. 나는 변소가 떠나가라고 고함을 질렀다. 단장님은 웃으셨다. 자리로 돌아와 앉으려니 저쪽 좌석에 바로 단장님이 사복한 사람들과 술자석을 벌이고 계셨다. 나는 지금의 아내에게 정종 한 병을 들고 따라오라고 이른 다음 용감하게도 그 좌석으로 쳐들어갔다. 병장 죄인호 술 한잔 따르겠습니다. 후에 알려진 얘기지만 그 자리에 앉았던 단장님의 동기생들은 이 용감한 부하를 둔 친구에게 어느 정도 질투를 느꼈던 모양이었다. 단장님은 내 술을 받았으며 나 역시 술을 한 잔 받아 마셨다. 이번에는 제 애인이 술을 따르겠습니다. 아내는 내조의 공을 세우려는 듯 학교 시절 가사 시간에 배운 대로 얌전한 며느리처럼 술을 따랐다. 고달프시죠? 술을 받던 단장님은 아내에게 물었다. 아닙니다! 나는 감격해서 소리를 버럭 질렀다. 이튿날 술이 덜 깬 상태로 귀대한 나는 느닷없는 모범용사의 칭호를 받았다. 단장님은 참모회의에서 관리처장님에게 아주 용감한 사병이 당신 휘하에 있다고 말씀하시고는 이 인간적인 술 한 잔의 예우를 사나이끼리의 멋진 우정으로 미화시켰던 것이다. 검열점호에서 만난 김석일 중위와 나는 그 이야기를 나누며 크게 웃었다. 아, 언제든지 지나간 추억은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거늘.